다음으로 우리 주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이산 확률 분포를 배웠는데요. 연속 확률 분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수 분포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포화성 분포를 설명할 때 지수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규 분포가 결국 우리가 뒤에 가서 분석하는 통계 기법들을 다 이 정규 분포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가 중요한, 통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분포, F분포, 카이자성 분포들이 있는데 T분포도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T분포, F분포, 카이자성 분포는 뒤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통계 분석할 때 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지수분포, 정규분포, 또 표준정규분포 연결해서 요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xponential distribution, 지수분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지수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우리가 포화성 분포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는데, 포화성 분포는 일정 시간 단위,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동안에 우리가 사건이 몇 번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 평균 발생 사건을 이용을 해서 전체 몇 번 일어날 확률, 그거보다 많이 일어날 확률, 적게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게 포화성 분포였고요. 그래서 사건의 개수가 0, 1, 2, 3, 4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산 확률 분포로 해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로 분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시간은, 지수 분포는 시간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콜이 오고 그 다음 콜이 올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포화성 분포의 단위 시간의 람다 값의 역수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제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G서비스 센터는 10분에 평균 2회의 전화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1회인데 2회로 바꿨습니다. 시간을 좀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기 시간이 2분 이내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2분 이내에 우리가 값들이 존재하겠죠. 자, 평균 대기 시간은 우리가 람다가 2입니다. 그죠? 평균 2회 전화 오니까 람다가 2입니다. 자, 이거의 기대값은 우리 평균은 람다분의 1로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은 0.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시간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1이라는 게 뭐냐면 10분을 의미합니다. 10분. 이 10분에 우리가 0.5니까 5분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다시 또 설명드리면 10분 동안에 우리가 전화가 한 번, 두 번 왔습니다. 그죠? 10분 동안에. 그럼 얘를 평균 나누면 10분 동안에 전화가 두 번 왔으니까 콜이 한 콜 올 때 콜 사이의 거리가 시간이 5분이 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주면 이 람다의 역수로 계산을 해주면 시간 타임이 나옵니다. 됐죠? 만약에 10분에 우리가 5번 전화가 온다. 그러면 10분 동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5번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0.2가 됩니다. 자, 10분을 0.2로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마다 한 콜이 전화가 온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수 분포에서, 지수 함수에서는 중요한 게 포화성 분포랑 연결을 해서 중요한 게, 포화성 분포가 이 람다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 람다의 역순으로 시간을 계산을 해주는 건데, 이 시간에 항상 이 단위 시간을 곱해줘야 됩니다. 단위 시간을 곱해줘서 정확하게 그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은 우리가 0.5로 나타내 줍니다. 이 0.5를 우리가 계산에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 이거를 시간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단위 시간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간은 0.5 람다분의 1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분으로 고쳐져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단위 시간을 곱해주면 거기에 따른 실제 시간으로 환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됐죠? 그래서 대기 시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기 시간이 2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분인데 우리가 2분이 되겠죠. 2분. 자, 2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0분인데 10분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주면, 값으로 나타내주면 0.2가 됩니다. 그죠? 5분이 0.5고요. 그죠? 10분의 2니까 0.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확률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요 확률 값에 확률 분포 x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처음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 x는 람다분의 1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대기 시간이고요. 시간과 이 x 값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시간은 10분의 2분인데 얘를 x 값으로 표시해주면 0.2가 됩니다. 1이 10분이니까요. 1을 10분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비율 값을 우리가 x 값으로 놓고 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적 분포.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값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값으로 연속적인 값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다른 걸로 우리 다른 분포 중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고 있습니다. 자, 이 정규 분포가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을 나타냅니다. 평균을 표시해주는 분포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가 아주 중요하고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고 종 모양을 갖는 확률 분포 모양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해서 계속 우리가 확률 값을 구할 때, 그죠? 모집단의 모수의 값을 구할 때 항상 이런 종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 종 모양의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개발자는 드 무아르라는 분이고요. 가우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사용한 사람은 피어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모든 통계 분석 기법들은 다 모집단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데이터가 우리가 일정 부분 30개 이상이 되면 모든 포분 분포는 정규 분포화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바꿔서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해서 쓰게 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계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산 확률은 요 막대기의 높이를 가지고 확률 분포 값을 계산을 해줬습니다.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적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적분은 면적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몸무게가 55에서 60kg일 확률 구해 보면 여기 보면 55kg, 60kg의 수없이 많은 데이터 값들이 있겠죠. 몸무게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함수는 요게 함수 값입니다. fx 함수 값이 이 함수예요. 요게 요런 종 모양을 나타내주는 요 함수 값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렵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보시면 돼야 될 게 뭐냐면 평균하고 요 분산을 이용을 해서 요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형성이 되는 분포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적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격분으로 계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표나 또는 통계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N, Normal Distribution입니다. 근데 그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려집니다. 이런 표시고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평균은 이 값의 평균값,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배웠던 평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똑같은 분산의 평균만 조정이 되면 똑같은 종 모양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주게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산이 틀리다. 똑같은 평균이지만 분산이 바뀌면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분산이 바뀌면 요게 높낮이가 바뀌어집니다. 자,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준 편차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데이터들이 흩어진 정도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죠. 그래서 분산이 작다라는 말은 평균으로부터 데이터의 분포가 밀접하게 모여 있는 거고요. 분산이 크다라는 말은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이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분포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엠피리칼 룰, 여기서 보면 요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였습니다. 정규 분포. 그래서 정규 분포는 바로 우리가 평균, 모집단의 실제 값, 이 값으로부터 우리가 구하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 분산, 여기서는 표준 편차의 자승이 분산이니까 분산으로 이렇게 분포는 표현을 해줍니다. 표준 편차보다는 분산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들을 비교할 때, 평균을 비교할 때, 요런 평균과 요런 평균이 있으면 이거는 몸무게고요. 요거는 키입니다. 자, 몸무게와 키의 단위수가 틀려지죠. 그랬기 때문에 분산도 바뀝니다.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그리면 몸무게를 가지고 정규 분포를 그리면 55에서 60kg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확률이 34.13%의 확률값이 되는데 키로는 170에서 180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가 확률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대로 갖다 쓰는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화 시켜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Z값으로 표준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표준 편차로 우리가 나눠주는 거. 자, 이 개념을 이용을 하면 평균이 0으로 바뀌고요. 표준 편차가 1로 바뀌는 요런 분포로 바뀌면서 여기 보면 확률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평균과 분산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정규 분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준화시키는 표준 정규 분포로 변형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석할 때는 이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분석 기법을 이용하는 것들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확률 변수,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평균으로 떨어진 이 표준 편차를 밑에다가 값으로 놓고 표준화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화 시켜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확률 값이 나옵니다. 모든 분포는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1.96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기부터 1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로 가면 우리가 95.44가 나오기 때문에 요만큼 다시 피드백 빼고 줄여줘야 되죠. 그래야 95%가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Z값이 여기서부터 떨어진 Z값이 1.96이라고 한다면 이게 표준 편차의 거리입니다. 표준 편차가 1.96만큼 벌어져 있을 때 확률 값입니다. 여기 보면 47.50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47.50, 이쪽도 0.4750, 0.4750 더하면
0.95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정확하게 1.96일 때 확률값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엠피리컬 룰하고 연동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값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0과 1로도 표시를 해줍니다. 실제 값이 아니고요. 평균을 0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1 표준 편차. 여기서 표준 편차를 아예 빼버리고 1 그러면 1 표준 편차구나. 2면 2 표준 편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표준화시켜서 0, 1, 2, 3 이렇게도 우리가 값을 씁니다. 이 값을 Z값 또는 나중에 T값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 Z값과 T값을 구해서 확률 분포를 이용하는 값들이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가설 검정, 추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워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우리가 K대학 통계수업 수강생 100명의 몸무게를 이미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확률 분포표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우리가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해서 알고 있으면 이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표준 편차에 1.96만 곱해주면 2배죠. 1.96이라는 게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 더해주면 95%의 확률 범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구한 이 100개의 데이터 값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표준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는 이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간에 많이 이미 접했습니다. 언제 접하냐면 여러분들 고교 내신 등급 있었죠? 그 내신 등급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여기 보면 우리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려줬을 거예요. 성적표에.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적이나 모든 분포가 이 정규 분포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볼 텐데, 자, 중간고사 점수가 평균이 50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점이라고 발표가 됐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60점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가 상위 몇 퍼센트인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60점을 받았으면 우리가 A 점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공은 우리가 A 이상 되는 거는 35%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즉 위에서부터 35%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양이면 30% 안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60점을 받았다. 그러면 상위 몇 퍼센트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60점입니다. 자, 60점이면 여기 뭐 이거를 확률로 계산해 보면 위에서부터 몇 퍼센트인지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해 주겠습니다. Z값은 우리가 20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20점이고 60점이니까 우리가 50점이 평균이니까 50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10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0.5라고 계산해 주면 Z값이 0.5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해줄 때 여기 보시면 요 표에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요 표에 가지고 0.5 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자, 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계산을 해주면 19.1%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9.1%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19.1%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0.5에서 빼주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따주면 전체로 이 밑에가 평균 이하는 50%니까 50% 플러스 19.1% 해주면 여기가 69.1%가 됩니다. 밑에서부터 쭉 오면 밑에서부터 69.1% 수준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위에서부터 따지면
이렇게 나오겠죠. 30.9%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35% 안에 들어가겠죠. 만약에 전공 수업이면 A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양이면 30%가 조금 벗어나네요. 31%가 됐기 때문에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서 A를 받지 못하고 B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을 이렇게 알려주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려주면 자기 점수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 등급이 상위 몇 %인지 하위 몇 %인지를 가지고 이 정규 분포 또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값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반대로 만약에 상위 35%에 들기 위한 점수가 몇 점이냐. 자, 우리는 이미 자기의 점수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배웠는데 반대로 35%라는 확률을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부터 요 면적이 35%가 될 때, 그때의 요 Z값의 값을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에서 35%라고 하면 여기가 15%가 되겠죠. 확률 값으로. 자, 그러면 이 Z값이 15%일 때 이 Z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궁금해 합니다. Z를 한번 해볼게요. Z값으로 해보면 요 사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확률 값이고요. 요게 Z값입니다. 그래서 15%라고 하면 Z값이 0.38이나 0.39 요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약간 위로 이거보다 조금 높게 잡아야 되니까 0.39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Z값이 0.39일 때 우리 35%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즉 A를 맞을 수가 있겠죠. 전공에서는. 자, 그러면 이거를 Z값이 0.39 정도 되니까 얘를 다시 우리가 점수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0.39 곱하기 표준 편차가 20이니까 0.39만큼 떨어져 있다. 여기서부터 0.39만큼 떨어져 있다. 표준 편차만큼. 그러면 곱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20을 곱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57.8점이 됩니다. 자, 57.8점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위 35%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보고 우리 이전에 본 것처럼 60점이다 그러면 상위 30%, 31% 안에 들어간다. 요 사이가 있으니까 요게 한 우리 한 4% 정도 차이 나요. 60점에서 우리 57점, 요 58.2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확률로는 한 2% 정도 요렇게 벌어져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정도 벌어져 있다. 요 구간 안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100명이면 한 4명 정도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 요런 말이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종 모양의 확률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점수를 가지고 확률 값도 계산해낼 수가 있고 확률 값을 이용해서 점수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잠오비를 이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0점 이내 들 때 확률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R을 가지고 보면 R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값이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값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만 확률값과 Z값하고 표준 정규 분포가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제로 점수를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뒤에서 실습하겠지만 잠오비나 R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 확률값이나 우리 X값, 시험 점수값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